자, 개인회생 이런 직장 주의해야 된다. 이런 직장은 의심받기 딱 좋고 미리 주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낮은 저소득입니다. 우리 대부분 근로자가 취업해서 일을 하면 최저시급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200 이상은 벌 수 있는데 160, 170 이렇게 아주 작은 소득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볼 때는 소득이 없는 게 아닌가, 직장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1인 생계비 143만 원을 뺐을 때 변제금이 너무 작잖아요. 법원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변제를 해주기를 바라니까 일정 비율 이상 변제를 맞추려면 내 생계비를 줄여야 돼. 그러면 남들은 한 달에 143만 원 쓰고 사는데 나는 143이 아니라 한 달에 120, 110만 원만 쓰고 살겠습니다. 남는 거를 변제금으로 다 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통과하겠습니다. 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거를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개인회생을 할 능력이 되는가, 이것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고령이라거나 건강에 이상이 좀 있다거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월급을 작게 주는 곳이지만 그곳 말고는 일할 곳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개인회생을 통과해서 얼마라도 변제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작아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심받기 좋은 게 가족회사. 보통 날 모르는 사람이 제3자가 나한테 공짜로 월급을 줄 리 없으니까 그런 데는 재직증명서하고 급여 내역을 제출하면 믿어줄 만한데, 그게 아니라 나의 친인척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면 법원에서 볼 때 의심할 만하죠. 직장이 없으면서 개인회생 하려고 그냥 재직증명서만 한 게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두 번, 세 번 계속 물어봅니다. 진실한 직장이 맞는지. 근데 심지어는 가족회사인데 내가 주주로 되어 있어. 그러면 더 의심할 만하겠죠. 다니지 않는데 다닌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만하죠. 물론 1인 회사라서 사실상 자영업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1인 법인으로 차려놓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주주겠죠. 그런 거는 실제로 일만 하면 가능한데, 가족끼리 회사인데 내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채무자분들이 법원을 탓할 것도 없는 게, 실제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시려는 채무자들이 종종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나 친인척, 자영업장 이런데 가짜 재직증명서 한 개 만들어서 근무한다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자, 이 경우에도 의심은 받기 좋지만 실제로 근무하면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영업장이든 부모 자식 자영업장이든 내가 실제로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가능하고, 심지어 오랫동안 근무했다면 더더욱 가능하겠죠. 오랫동안 근무했다면 실제로 일했던 게 진정성이 인정이 되니까. 세 번째는 통화 내역 중에 기지국 표시하고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소득이 지나치게 작다거나 가족회사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통화 내역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거든요. 여러분 휴대폰 사용했던 거 내역 제출하면 발신 지역 어딘지, 기지국 어디 동네인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사업장 위치가 서울시 서초구라고 되어 있는데 내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까 하루 종일 수원에서 통화가 된 거야. 그러면 서울 서초구로 출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적발되면 실제 직장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이 맞지만 내가 영업을 한다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소명이 되면 그러면 개시 결정이 가능하죠. 특히 배우자가 일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보조적인 지위인 경우에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가끔 가서 도와준다, 집에서 남편 대신 전화 걸려오는 거 몇 통 받아준다, 이런 보조적인 지위는 인정해주지 않고 실제로 같이 일해야지 인정해주거든요. 자, 참고사항 하나 봅시다. 오늘 소개할 사건 채무자는 항암 치료 받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려고 하다가 뇌경색까지 오면서 거동이 더 불편해진 거죠. 이 위기를 탈출해보고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전부 탕진을 하였습니다. 주식 탕진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충남 천안에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관할이 대전법원이 되겠죠. 이분이 소득이 168만 원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변제 기간 늘려서 60개월 해서라도 좋으니 제발 통과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2월 26일에 대전법원에 금지명령 신청했고요. 2월 26일에 금지명령 신청해서 3월 11일에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하자마자 보정 항목 2번으로 급여에 대해서 바로 물어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된다. 정기적으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지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가끔 받는 이런 소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월급 받은 내역 제출하고 금융거래 내역서, 본인 계좌 내역에 월급 꽂혔을 거 아니냐 그거 한번 보자, 소득세에 낸 내역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도 한번 보자,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급여 내역, 4대 보험 공제 내역 기재해서 제출하고, 한편 소득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니까 통화 내역서를 제출하라. 통화 내역서 제출하면 기지국 발신 위치가 나온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보정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소득 묻는 거 이거 하나만 나왔거든요. 주식 탕진 금액은 얼마인지 탕진 금액을 묻지도 않았고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분은 이 진술서를 왜 제출했냐 하면 재직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하고 자기 휴대폰 통화 내역, 발신 기지국 주소가 달랐거든요. 통화 내역을 보면 자기가 말한 직장에 그 위치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소가 다른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재직 증명서에는 천안시라고 되어 있는데 내 통화 내역에는 직장 주소가 많이 없다. 이유는 내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항암 치료받고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이 와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출퇴근이 힘드니까 인터넷 업무를 내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출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발신 기지국하고 주소가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달 소득이 168만원, 소득이 좀 적긴 하죠. 근데 1인 생계비 123만원 빼서 한 달에 44만원, 36개월 변제해서 1600만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체 채무액 4800 중에서 16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168만원 중에 143만원 빼면 되지 왜 123만원 빼냐, 왜 생계비를 20만원 줄여가지고 변제금이 20만원 높아졌나,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소득 자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143만원 빼서 변제금 24만원 내면 변제금이 너무 작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주식이 있었거든요. 비상장 회사인데 자기가 상당 부분 주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의심을 했겠지. 이게 실제로 다니는 게 맞나, 아니면 친인척 관계의 회사에서 가짜 재직증명서만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뭐 그거야 가족끼리 지분 조금씩 넣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치 거의 없다 소명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주주 명부에 기재된 이 사람의 주식 가치가 12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타 퇴직금하고 예금 등등 좀 모은 거 1496만원 나왔으니까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금이 이거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지. 청산가치 1400 이상은 변제해야 되니까 한 달에 44만원 변제하는 걸로 1인 생계비 약간 낮춰가지고 변제금 약간 올려준 거죠. 그게 자기 원금의 33% 변제하고 67% 탕감받고 이자는 100% 다 탕감받은 겁니다. 주식 탕진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전법원인데 2월 26일에 신청해서 7월 17일에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요즘 개인회생 재판 지연되는 경우 많은데 5달 만에 개시결정 받아서 그럭저럭 잘 받은 걸로 보입니다. 자, 결론을 정리하면 지나치게 저소득, 가족, 친인척 회사, 기지국 표시 이거 3개 확인을 하니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